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페이지 14쪽, 15쪽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민주주의는 정말 좋은 겁니다.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룰 때까지 수많은 분들의 피와 노력이 숨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제일 먼저 민주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일제 식민 통치를 받던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하게 되죠. 광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을 줄만 알았는데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38선이 생기게 되고, 먼저 북한이 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47년에 정부를 수립을 하고, 우리나라는 48년 5월에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주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네요. 자, 이게 보이나요 혹시? 자, 우리나라 민주정부가 수립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제일 먼저 초대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이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민주정부의 대통령이 되었었는데, 취임 초기에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무슨 일을 하냐? 1960년 3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또 대통령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되는 일인데 부정선거를 하게 됩니다. 막 자기 안 찍은 표 막 불태우고 가짜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국민들, 학생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물론 그 전부터 이루어졌지만 4월 19일 날 일제히 항거를 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물러나라고. 그래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하야를 하게 됩니다. 하야는 뭐냐? 자기의 직책에서, 직위에서 물러난다는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대통령에서 물러나면서 새로운 민주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좀 민주화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게 뭐죠? 탱크 막 군인들 보이죠? 군인들 보여요? 탱크, 프린스 제거 이런 거 있는데,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제일 먼저 들어섰던 군사 정권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총과 활 그리고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대통령이 됩니다. 독재자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 대통령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또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전두환이란 사람이죠. 자, 전두환 다들 들어봤을 건데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군사 정변을 통해 정권을 잡은 독재자죠. 독재자.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독재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폈어요. 당연히 이 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운동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졌죠. 근데 어디서 정말 강하게 이루어졌냐? 1980년에 5월 광주에서 정말 크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민주화 운동이 지금도 일어나곤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냐? 경찰들이 막아요. 군인들이 막지 않습니다. 왜? 같은 편이잖아요. 군인은 외세와 맞서 싸우는 게 군인이고, 이 국내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경찰들이 막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광주를 둘러싸요.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평화롭게 운동을 하고 있는 국민들을 둘러싸서 총을 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인터넷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런 게 다른 지역으로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알려졌었냐면, 북한 간첩들이 광주에 내려와서 지금 군인들이 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만 알려졌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같은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누고
탄압을 했던 거였죠. 이게 바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광주 시민들이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그런 전두환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5.18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국민들에 대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게 또 불이 붙은 게 뭐냐, 1987년이었습니다. 6월 달에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위한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납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시위를 하니까 이거는 전두환도 총각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온 국민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국민들의 그런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자기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에게 다시 이렇게 반납을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권리가 다시 되돌아오게 됐죠. 근데 사실 전두환 대통령이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마치 직접 선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밑에 있던 부하 겸 친구인 노태우 대통령한테 정권을 인계를 하게 되죠. 아무튼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상당 부분 이뤄낼 수 있었던 굉장히 큰 항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러나게 되면서 조금씩 민주화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독재 정권이 아닌 국민들의 선거에 의한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만들어지면서 민주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도 민주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합리적인 토론 문화가 형성이 되도록 많은 부분에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토론을 하고요. 어른들도,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그리고 정부도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제도가 이루어졌죠. 여러분들 부모님들 시장 뽑죠. 그리고 시의원도 뽑습니다. 이게 모두 다 지방자치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아무튼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에 모여있던 대통령의 권한을 좀 지방으로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독재자가 만들어지지 않게, 그리고 지방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 지방의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자기 지역을 뭔가 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그게 곧 민주화겠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 같은 게 발달이 돼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과거와 같은 그런 독재 정권이 들어서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말 진실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뤄나갈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민주화를 위한 노력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앞으로 우리들이 더 훌륭한 민주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조금 봐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여러 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식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는지 딱 상시평가 내기 좋은 문제죠. 이런 걸 좀 유심히 살펴보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관련된 좀 재밌는 영상들을 선생님이 클래스팅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클래스팅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은 좀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클래스팅 참고하시고요. 오늘 좀 내용이 많은데 잘 들어보시고 다음 사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